부산교육감 재선거에 본격적인 막이 오르면서 예비 후보 등록도 속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여부가 이번 선거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부산 원도심과 삼복도로 일대 개발에 걸림돌이 되었던 고도 제한이 대폭 완화됩니다. 사실상 고도 제한 해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유료도로인 백양터널이 10일부터 전면 무료화됐습니다. 민자사업자 운영이 끝난 백양터널은 앞으로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0일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한랭질환 환자 역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위는 주말인 12일부터 한풀 꺾여 다음 주 초쯤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높이 50m의 폭포가 거대한 빙벽으로 변했습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폭포수도 꽁꽁 얼어붙은 겁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은 영하 12도, 대전은 영하 13도, 춘천은 영하 19도로 뚝 떨어졌고 전주와 부산도 영하 10도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0도 이하의 추운 날씨가 며칠째 이어지면서 하천은 이렇게 돌로 내리쳐도 깨지지 않을 만큼 꽝꽝 얼어붙었습니다. 거리로 나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에 마스크와 모자까지 쓰며 중무장했지만 추위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이렇게 꽁꽁 싸매고 기도 싸매고 이렇게 꽁꽁 너무 추워가지고 싸매고 돌아다닙니다.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추위에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사람들 지금도 보시다시피 안 다니잖아요. 어제하고 또 오늘하고 또 틀려. 동장군이 위세를 떨치면서 한랭질환 환자도 급증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한 편의점에서는 지난 9일 외부 의자에 앉아 있던 80대가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달 8일까지 발생한 한랭질환 환자는 14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집계했습니다.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옷을 한 겹만 입지 마시고 여러 겹을 착용해서 체온 보호를 하셔야 합니다. 야외활동 시 장시간 저온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음주는 추운 장소에서 잠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위는 일요일인 12일부터 한풀 꺾여 평년 기온을 회복했다가 다음 주 후반부터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낮아 춥겠습니다. 12일부터는 평년 기온으로 회복이 예상되지만 다음 주 후반 16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은 영하 9도, 춘천은 영하 15도로 다시 한번 기온 하강이 예상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부산시 교육감의 재선거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속속 출사표 소식이 나오는 데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후보군도 많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단일화 여부도 벌써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살펴봅니다. 권정숙 기자. 네, 현재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예비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등록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번 선거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전 부산시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치르게 됐는데요.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0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등록한 예비후보는 모두 3명입니다. 전영근 전 부산교육청 교육국장과 박종필 전 부산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차정인 전 부산대학교 총장이 등록을 마쳤고요. 좌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이름도 10여 명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선거에서도 이런 단일화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만큼
이번 재선거에서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현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2022년 6일 지방선거에서였죠. 하윤수 전 교육감은 당시 진보 성향의 김석준 전 교육감을 누르고 당선됐는데요. 여기에는 각각 발족했던 두 개의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통합하면서 힘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진영에서 표가 분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 단일화를 위한 단체들이 난립할 기세입니다. 벌써 두 개의 단체가 자신들이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에 적합한 단체임을 강조하며 출범했는데요. 이외에도 복수의 단체가 출범을 준비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일화 후보 선출 과정을 두고 후보의 이탈이 이어지는 등 선거 기간 논란도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단일화 후보 선정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대표성을 가진 단체의 선정부터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부산시 교육감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하정 교육감의 법원 판결문이 지난달 18일 선관위로 넘어오면서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달 19일 시작됐고요. 후보자 등록은 3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후 사전투표가 3월 28일과 29일 진행되고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후임 교육감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정숙 기자였습니다. 부산 중구와 동구, 서구 등 원도심과 삼복도로 일대 개발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고도 제한이 대폭 완화됩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 공개한 2030년 부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각계 의견을 반영한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다시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갑니다. 이번 재정비안으로 지역 주민 반발이 심했던 원도심 삼복도로인 망양로에서 해돋이로 높이 제한도 완화됐으며 시는 이를 위해 경관 건축계획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정 1, 2지구는 북항 재개발 사업성 등을 고려해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재정비안으로 사실상 고도 제한 해제 효과가 기대되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등 해당 지구의 정비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비안은 올해 상반기에 확정됩니다. 부산 백양터널 통행료가 10일부터 무료화됐습니다. 백양터널은 2000년 개통 이후 25년간 민자 사업자가 운영하며 통행료를 징수해왔지만 10일 새벽 0시부터 관리권이 부산시설공단으로 넘어오면서 모든 차량이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단은 기존의 요금 안내 표지판 16개를 철거하고 무료 통행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백양터널 관리는 부산시설공단이 맡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3명이 여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한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으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학교 조사 결과 학생들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 동안 여교사 8명의 신체 특정 부위와 일반인들을 몰래 촬영해왔으며 불법 촬영한 사진만 300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가해 학생 중 2명은 명문대와 수시에 합격했고 1명은 정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가해 학생들이 강제 전학을 가더라도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면 끝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9일 오전 9시 55분쯤 부산 영도구의 한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수리점이 있던 상가 건물과 오토바이, 집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3,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에 있던 직원 등 5명은 스스로 대피했으며 소방 호스를 밟고 넘어진 행인 1명이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수리점에서 폐 오토바이 휘발유 수거를 위해 기름통에 드릴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한 주 사이 독감 환자 수가 2배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보건당국은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창녕군 보건소 권석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창녕군 보건소장 권석규입니다. 네, 최근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독감은 어떤 증상을 나타내나요? 네, 원인 병원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B형, C형으로 잠복기는 평균 2일 정도입니다. 증상 시작 1일 전부터 발병 후 5일까지 기침, 재채기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과 인후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며 드물게 복통, 구토, 경련 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12월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은 1000명당 74명 정도로 겨울철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 추세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방접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예방접종은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으로 신체를 보호하도록 도와줍니다. 노인이나 어린이는 중증 폐렴, 만성 심장 및 폐질환의 악화 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므로 예방접종이 중요하고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 후 높은 면역력이 확인되므로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은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정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네, 독감 예방접종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도민들에게 독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창녕군 보건소에서는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이외에 우리군 자체 사업으로 14세에서 18세 청소년과 55세에서 64세 장년층, 취약계층에 대하여 무료 접종을 시행하여 우리군 전체 인구 대비 46%의 접종을 하였습니다만 미접종자를 파악하여 개별 문자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2025년 4월 30일까지 접종 동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설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감염 예방과 중증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중요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예방접종에 꼭 참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독감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녕군 보건소 권석규 소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창원시가 웅동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창원시가 지난달 신청한 웅동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11일부터 창원시의 웅동 1지구 개발사업자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창원시는 법원 결정에 대한 재항고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5에 참석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미래형 도심 교통 기반 시설인 베가스 루프를 체험했습니다. 베가스 루프는 일론 머스크가 고안한 길이 2.72km의 지하터널 교통 시스템으로 전기차를 타고 고속으로 이동하며 지상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미래형 이동수단입니다. 박 시장은 추진 중인 부산형 급행철도 사업도 지하 대심도 터널을 통해 친환경 수소 열차가 다니는 것이라며 대심도를 활용해 산악, 해안 지역이 많은 부산의 교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